세상의 의복, 음식, 재물은 모두 허상이자 헛된 것이다. 옷은 입다 보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음식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재물은 자손에게 물려주면 결국 탕진되어 흩어지고 만다. 한미한 집안이나 가난한 친구에게 베풀어주는 것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의돈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재물은 지금 그 흔적도 없지만 소부가 받은 황금 이야기는 아직도 전해온다. 금고의 보장은 모두 먼지가 되었으나 범씨 집안의 맥주 이야기는 여전히 세상에 떠들썩하다. 그러한 까닭은 무엇인가? 형체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무형의 자산은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신의 재화를 쓰는 것은 물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재화를 베푸는 것은 정신적으로 재화를 쓰는 것이다. 물질을 물질적으로 향유하면 소멸하는 데 기한이 있기 마련이지만 물질을 정신적으로 향유하면 변화와 소멸을 피해간다.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 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화재로 인해 소실될 걱정도 없으며 소나 말이 운반하는 고생을 치를 것도 없다. 게다가 자기가 죽은 후에도 꽃다운 명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겠느냐. 재물은 꽉 쥐려고 할수록 손에서 더 미끄럽게 빠져나간다. 재물이란 점어와 같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경제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앞으로 한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될 자식들에게 생계 유지는 물론이고 사회적 공헌을 이루기 위한 경제관념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어떤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싶었을까? 다사는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독려했지만 그와 동시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사회적으로 나누는 일도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편지에 나오는 범씨, 집안의 맥주 이야기는 베품의 미덕에 대한 이야기다. 북송 때의 재상 범중엄은 아들을 고향에 남겨 농사를 짓게 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보리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는 길에 잠깐 배를 세우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아 연유를 물으니 부모님과 아내가 병사했는데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다고 했다. 아들은 보리를 실은 배와 보리를 선뜻 그에게 건넸다. 빈손으로 온 아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어려운 친구를 돕느라 보리와 배를 주었다고 대답하자 범중엄이 잘했다며 칭찬했다. 다사는 재물이란 매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재물은 매기처럼 꽉 옮겨질수록 손에서 더 재빠르게 미끄러져 나간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 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소상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두 명의 소씨가 금을 흩뿌렸다는 말인데 나라가 건네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한나라 때 소광이란 사람과 그의 조카 소수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소광과 소수는 한나라 태자의 스승이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 이미 사회적으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고 장차 태자가 황제에 오르면 더 큰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어느 날 소광이 조카 소수에게 말했다. 노자 도덕경에 만족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춤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어 가히 평안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쯤에서 멈추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다. 소광은 이렇게 말하고는 조카와 함께 관직을 그만두고 당장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에 태자는 두 사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선물했는데 그들은 고향에서 친지들에게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전 재산을 탕진해버렸다. 어떤 사람이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농사 지을 땅이라도 좀 사두라고 권하자 소광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 안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어 자손들이 부지런히 땅을 일구면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이 보통 사람만큼은 살 수 있다오. 지금 그들에게 돈을 더 주어 남아도는 재물이 있게 만들면 나태함을 가르치는 셈이 되지 않겠소? 현명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원래 품었던 원대한 뜻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과실만 늘어난다오. 재물이란 자신만을 위해 쓰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지만 함께 나누어 쓰면 건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소광의 이야기는 그 뒤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면서 자식들에게 금전 교육을 시킬 때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내가 오랜 세월 귀양살이 하면서 수령들을 살펴보았는데 나를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의복을 보면 반드시 검소한 것을 입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며 음탕한 것을 즐기는 수령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못에 물이 괴어 있는 것은 장차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주기 위함이다.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은 베풀 수 있게 마련이요. 절약할 수 없는 사람은 베풀지 못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세계의 갑부들이 자선 활동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고대 중국의 소광이나 조선의 다산과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 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 세상의 의복, 음식, 재물은 모두 허상이자 헛된 것이다. 옷은 입다 보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음식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재물은 자손에게 물려주면 결국 탕진되어 흩어지고 만다. 한미한 집안이나 가난한 친구에게 베풀어주는 것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의돈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재물은 지금 그 흔적도 없지만 소부가 받은 황금 이야기는 아직도 전해온다. 금고의 보장은 모두 먼지가 되었으나 범씨 집안의 맥주 이야기는 여전히 세상에 떠들썩하다. 그러한 까닭은 무엇인가? 형체가 있는 것은 없어지기 쉽지만 무형의 자산은 사라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신의 재화를 쓰는 것은 물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재화를 베푸는 것은 정신적으로 재화를 쓰는 것이다. 물질을 물질적으로 향유하면 소멸하는 데 기한이 있기 마련이지만 물질을 정신적으로 향유하면 변화와 소멸을 피해간다.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 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화재로 인해 소실될 걱정도 없으며 소나 말이 운반하는 고생을 치를 것도 없다. 게다가 자기가 죽은 후에도 꽃다운 명성을 가져갈 수 있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겠느냐. 재물은 꽉 쥐려고 할수록 손에서 더 미끄럽게 빠져나간다. 재물이란 점어와 같은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게 경제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한다. 하지만 앞으로 한 집안을 이끄는 가장이 될 자식들에게 생계 유지는 물론이고 사회적 공헌을 이루기 위한 경제관념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어떤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싶었을까? 다사는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독려했지만 그와 동시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사회적으로 나누는 일도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편지에 나오는 범씨, 집안의 맥주 이야기는 베품의 미덕에 대한 이야기다. 북송 때의 재상 범중엄은 아들을 고향에 남겨 농사를 짓게 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보리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는 길에 잠깐 배를 세우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표정이 좋지 않아 연유를 물으니 부모님과 아내가 병사했는데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다고 했다. 아들은 보리를 실은 배와 보리를 선뜻 그에게 건넸다. 빈손으로 온 아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어려운 친구를 돕느라 보리와 배를 주었다고 대답하자 범중엄이 잘했다며 칭찬했다. 다사는 재물이란 매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재물은 매기처럼 꽉 옮겨질수록 손에서 더 재빠르게 미끄러져 나간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 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소상금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두 명의 소씨가 금을 흩뿌렸다는 말인데 나라가 건네준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한나라 때 소광이란 사람과 그의 조카 소수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소광과 소수는 한나라 태자의 스승이었다. 그 정도 위치에 있으니 이미 사회적으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고 장차 태자가 황제에 오르면 더 큰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어느 날 소광이 조카 소수에게 말했다. 노자 도덕경에 만족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춤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어 가히 평안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쯤에서 멈추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다. 소광은 이렇게 말하고는 조카와 함께 관직을 그만두고 당장 고향으로 내려갔다. 이에 태자는 두 사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선물했는데 그들은 고향에서 친지들에게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전 재산을 탕진해버렸다. 어떤 사람이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농사 지을 땅이라도 좀 사두라고 권하자 소광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 안에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있어 자손들이 부지런히 땅을 일구면 먹고 사는 일에는 지장이 없이 보통 사람만큼은 살 수 있다오. 지금 그들에게 돈을 더 주어 남아도는 재물이 있게 만들면 나태함을 가르치는 셈이 되지 않겠소? 현명한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원래 품었던 원대한 뜻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재물을 얻게 되면 과실만 늘어난다오. 재물이란 자신만을 위해 쓰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지만 함께 나누어 쓰면 건전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하는 소광의 이야기는 그 뒤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면서 자식들에게 금전 교육을 시킬 때 지침으로 활용되었다. 내가 오랜 세월 귀양살이 하면서 수령들을 살펴보았는데 나를 동정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의 의복을 보면 반드시 검소한 것을 입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얼굴에 기름기가 돌며 음탕한 것을 즐기는 수령은 나를 돌보지 않았다. 못에 물이 괴어 있는 것은 장차 흘러내려서 만물을 적셔주기 위함이다.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은 베풀 수 있게 마련이요. 절약할 수 없는 사람은 베풀지 못하기 마련이다. 오늘날 세계의 갑부들이 자선 활동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고대 중국의 소광이나 조선의 다산과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일 것이다.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 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믿음 말이다.